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세포의 그 DNA에 세포가 어떻게 이렇게 그 세포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시간 정보와 함께 기록하는 그런 기술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2010년도부터 유전자 가위 쪽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최근에 이제 개발한 그 세포의 DNA에 이렇게 특정한 그 세포가 이제 노출되는 그런 환경 정보를 기록하는 기술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원래 갖고 있던 기술이 이렇게 유전자 가위를 대량으로 유전자 가위 활성을 대량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시간 관계에서 이 기술에서 자세히는 제가 설명을 드리긴 드리진 않고 그냥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 번의 실험으로 이런 과정 통해서 한 번의 실험으로 유전자 가위의 작동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 번의 실험으로 수만 개 정도 유전자가의 활성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런 기술을 기반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개발한 이제 응용 연구가 이제 이번 이제 DNA 시계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유전자 가위를 세포에 처리했을 때 시간이 이제 감에 따라서 이제 돌연변이가 점점 이렇게 증가됩니다. 조롱되어 있는 확률이 증가되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하시는 생각은 거꾸로 우리가 그러면 이 DNA에 있는 돌연변이 정보를 안다면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즉 X축과 Y축을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데 그 X축과 Y축을 바꿔서 이 인대의 정보를 통해서 시간을 예측을 하려면은 이 X와 Y를 설명하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함수를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는 몰랐고요. 처음에는 모르다가 근데 모두가 다 인대 프리퀀시라는 거 이제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저희도 그랬었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 돌연변이가 안 생긴 유전자 가위가 작동하지 않은 세포, 남아있는 세포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인대 프리퀀시 우리가 이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려보니까 익스포넨셜하게 감소되는 것처럼 보였고요. 이런 익스포넨셜하게 감소되는 거는 이제 아주 재밌게도 이제 그러니까 생물학이 아니고 물리학과 지구과학에서 이런 화석이나 암석의 나이를 측정할 때 그 방사선 동위원소가 익스포넨셜하게 지수함수적으로 감소됩니다. 이 현상을 이용해서 이 화석이나 암석의 나이를 이제 측정을 이제 해오는 게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년 전부터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이 함수를 통해서 그 돌연변이의 그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시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다, 시간을 기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했던 거는 유전자 가위라는 Cas9이라는 유전자 가위가 일정하게 나오는 세포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세포가 들어가 있는 세포를 Cas9이 낚인돼 있는 그런 세포를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다양한 그 타겟 시퀀스를 넣어줍니다. 근데 타겟 시퀀스랑 이제 Cas9 정보, 그 타겟 시퀀스도 넣고 그다음 가이드 RNA도 넣어야 되는데. 이 가이드 RNA랑 타겟 시퀀스를 좀 합쳐가지고 하나의 RNA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걸 셀프 타겟팅 가이드 RNA라고 이제 했는데 이걸 썼습니다. 그 이유는 좀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셀프 타겟팅 가이드 RNA를 갖다가 여러 종류를 넣어준 다음에 시간이 이제 이렇게 세포에 처리한 다음에 우리가 세포를 배양을 하면서 시간마다 이제 꺼내가지고 거기 얼마나 이제 그런 돌연변이가 많이 생겼는지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유전자 가위에 의해서 그 정상인 염기서열이 이제 파괴되는 것이 이렇게 지수함수를 따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제 정말 지수함수를 따르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함수를 도입을 해봤는데요. 수학과 교수님과 이제 같이 이제 공동 연구해서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 지수함수가 가장 잘 설명하는 함수라는 걸 갖다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결과를 이제 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럼 함수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럼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유전자 가위 돌연변이 측정한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를 측정을 해봤는데 x축이 우리가 이제 그 실제 시간이고요. 실제 지난 시간이고 y축은 우리가 시간을 모른다는 가정하에 DNA의 염기 서열을 분석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시간을 추정한 겁니다. 근데 일종의 뭐 시계 같은 시스템인데 시계라는 것이 저희 시계랑 선생님들의 시계랑 똑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재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재현성을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6개 정도 A부터 F까지 6개 정도의 리플리케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A에서 반감기를 측정하고 뭐 그래서 F에서 그 반감기를 이용해서 시간을 예측하고 추정하고 그런 걸 다 해봤습니다. 콤비네이션을 다 해봤는데 어떤 경우에도 한 에러가 한 대충 5 내지 10% 정도 그 정도 에러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추정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추정하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이어서.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럼 넓은 범위의 시간을 추정할 수 있었느냐? 시간의 범위가 우리가 이제 짧게는 뭐 며칠에서부터 길게는 이론적으로는 추정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를 계산해 보면 한 1000일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범위를 우리가 시간을 추정할 수 있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떠한 타겟 시퀀스를 쓰느냐,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가 활성이 높은 걸 쓰면은 좁은 시간대, 이렇게 짧은 시간대에 측정할 수 있게 되겠고요. 활성이 낮은 걸 쓰게 되면은 수백 일 이상 넘어가는 굉장히 긴 시간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측정하는데 세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한 수만 개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험적으로도 보면은 세포 수를 줄여가면은 한 수만 개까지는 에러가 거의 없다가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포가 적어도 수만 개는 있어야지 염기 서열의 반감기를 측정하고 그 반감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간 추정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하게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실험적으로 그렇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실험을 우리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봐도 똑같은 결과가 얻었습니다. 해봐도 대충 한 10,000개 정도는 돼야지 수만 개는 돼야지 이제 하다는 그런 이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시간을 우리가 측정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럼 시간을 우리가 측정하는 이제 이런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세포가 어떤 이벤트를 언제 겪었는지를 세포의 DNA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든 게 세포에다가 열을 처리한다거나 혹은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그러면 염증이 일어나겠죠. 염증이 일어났을 때 측정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염증 시간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 세포를 아무리 분석을 해도 그 세포가 과거에 염증을 겪었는지 안 겪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로 기록을 해놓으면은 그 시간이 나중에 지난 다음에도 그걸 분석을 하게 되면 언제 그런 인플라메이션이 있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겠는데요. 그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뭐 그런 바이올로지컬 이벤트 즉 그런 생물학적 반응 뭐 열이나 아니면 염증에 대한 그러한 이제 거기에 반응하는 프로모터를 만들었어요. 그 프로모터에다가 우리가 그 크레 리컴비네이즈라는 게 발현되도록 만들었고요. 이 크레 리컴비네이즈가 발현되면은 이런 벡터에 작용해 가지고 결국에는 유전자 가해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그 Cas9 제가 앞서 말씀드린 Cas9 DNA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열이 딱 노출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시계가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인플라메이션이 한번 노출되면 그 다음부터 시계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 시계를 나중에 DNA 염기서열을 나중에 분석하면은 이 세포가 며칠 전에 열에 노출됐던 거를 그러니까 과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거가 이제 DNA 기록이 됐으니까 그걸 분석해서 그 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가 이제 봤어요. 그래서 일단 열이랑 인플라메이션에 대한 그 시간 정보, 템포럴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기록하는 걸 봤는데 보시면 이게 0에서 15일까지 기간이 되겠고요. 빨간색이 우리가 그러한 이제 자극을 준 겁니다. 뭐 0일에 줄 수도 있고 뭐 7일째, 8일째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주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자극 중계 이제 여기 DNA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샘플을 모아가지고 이게 언제 힛이 세포가 익스포저 했고 언제 염증이 생겼냐 그걸 이제 봤더니 이제 X축이 이제 우리가 실제 그런 이벤트가 일어난 게 되겠고 Y축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DNA를 분석해서 대충 이게 언제쯤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겠다는 걸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이제 굉장히 잘 맞았어요. 그래서 에러도 한 15% 정도 이 정도 에러 정도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잘 맞출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저 기술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특정한 그런 이벤트가 이제 언제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DNA 분석만으로 알 수 있게 돼 있고 이거를 이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세포가 특정한 약물에 언제 노출됐는지 사실 이런 것들다가 쓴다면은 예를 들면 도핑 검사 이런 거 같은 거 하는 경우에 도핑 검사하고 약물 맞은 지 아주 오래 지나면은 전혀 검출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한번 노출된 다음에 DNA 기록이 되니까 그 분석을 하면 이제 거짓말을 할 수 없거든요. 뭐 아니면은 저런 걸 이제 꼭 사람한테 안 쓰더라도 뭐 이렇게 우리가 키우는 가축 같은 데 사용하게 되면은 가축이 과거에 최근에 무슨 일을 겪었고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니까 나중에 분석을 해가지고 뭐 알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저희가 한 연구가 됐고 이제 지금도 이 연구는 진행 중인데요. 지금은 세포가 제가 수만 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수만 개가 아니고 이제는 저거를 한 개의 세포의 모든 걸 기록하는 시스템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그 세포가 과거에 뭐를 겪고 이런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암세포 같은 것들이 언제 암이 됐고 언제 전이가 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세포를 하나를 분석함으로써 그 세포의 과거를 다 알 수가 있게 되겠고 마우스 이렇게 배아나 이런 거 연구할 때도 배아를 하나 분석하게 되면 그 과거를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배아를 분석할 때 쓰는 그 배아의 수가 줄어든다거나 그런데 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